오늘 9월 26일이죠. 네,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88TV 어서도 오시고요. 유튜브 볼게요. 형주님, 찰스 왕자님. 네. 왕자님이 뭐, 그렇게 뭐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왕자님은 그냥 하는 거지. 네. 군산 최부자님, 소희님, 밤하늘 빛과 광님, 영은님, 여종성님, 흐름이님, 수덕지기님, MG님, 단풍이님, 문영민님, 대제비제님, 5년 동안 주식하려고 본전하려고 주식하냐 인간아, 어서 오세요. 네. 상위 10%님, 끝내주는 인생님, 원태호님, 오이천사님, 상상 이상으로님, 안동부자님, 콩순이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즐거운 인생님, 태호 어머니님, 꽃길님, 김수희님, 정주행님, 긍정의 힘님, 패밀리 피싱님, 미스터 킴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란님, 정년퇴직 1년 전님, 미소돔님, 어서 오세요. 보자 이글루님, 희망동네 부자님, 데이리치님, 베제트님, 빨강망토님, 연어울님, 어서 오세요. 김현희님, 김상은님, 상향님, 라푼젤님, 찌리구리님, 반갑습니다. 김진기님, 재벌집 막내 삥뿡님, 해피정님, 어서오세요. 네. 고요. 오늘 또 많이 왔어?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네. 그리고 끝내주는 인생님. 네. 봤어요? 네. 여의도 가자님, 어서오세요. 네. 염소양님, 님, 이희수님, 또 크게 더 크게님, 오, 이거 대게사진. 네. 대게사진. 네. 어서오세요. 그리고 지금은님, 밝은 미래님, 네. 또 어딨죠? 네. 별론사님, 어썸리치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통장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네, 오늘은 뭐 계좌가 뿔구죽죽 해가지고, 네, 다들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의도 가자님 불렀어요. 네. 잘 안 들으셨으면, 스피커를 키우십시오. 네. 아무튼 어서들 오시고요. 네. 오늘 방송 제목은 모두가 싫어해야 기회가 된다 아니겠습니까? 등교사님도 어서 오세요. 모두가 싫어해야 기회가 된다. 뭐 이거는 변함없는 주식시장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놈들이 네, 전부 다 싫어할 때, 네. 팔으라고 할 때, 사면 안 된다고 할 때, 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럴 때 발빠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물론 네, 나쁘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으면 동참해야 돼요. 네. 나쁘다고 하는데 동참을 해야지. 나쁘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근거가 확실한데 자꾸 나쁘다고 뻥을 치면서 뻥카를 날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네. 내가 포카드를 들고 있어. 에이스 포카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저놈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아니야. 잘 해봤자 뭐 풀하우스나 이런 정도일 것 같아. 근데 자꾸 나한테 그냥 뻥가를 치고 대박골을 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확인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 죽자. 네, 뭐냐?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를 바꿔 먹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이거는 왜 아직도 안 올라가요? 네. 여러분들이 뭔가를 어겼는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소부장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비중 많이 하라고 했어요? 조금만 하라고 했어요? 조금만 하라고 했지. 왜? 변동성이 크니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많이 샀지? 왜 많이 샀어요? 이유를 빨리 말해봐요. 무엇 때문일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있었어, 없었어?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그죠? 살려면, 욕심을 내려면 대형주의 욕심을 내. 근데 대형주의 욕심을 내려고 보니까, 아씨,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너무 시원찮아. 뭐 2%, 3%막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또 사기 싫은 거야. 그럼 막 5%, 6% 올라가는 거 중소형주는 많이 사고 싶죠. 근데 걔네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누가 먼저 간다 그랬지? 대형주. 대형주가 안정권에 들어가야지 중소형주가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9%로 올라갔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라온 소부장 애들은 별로 없죠. 왜? 얘가 지금은 아직 안정권이 아니에요. 언제가 안정권이냐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가이던스 이제 그 향후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발표가 돼야 돼요.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하나 나왔다고 이 들썩들썩 난리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버리겠죠. 네.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정말 나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나도 하도 그냥 증권사에서 그렇게 때려대니까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진짜 3분기 실적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3분기 실적이 나쁘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 이거예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나는 이것을 묻고 싶은 거야. 실적이 나쁘다 나쁘다 그렇게 난리를 쳐대는데 3분기 실적이 나쁘다는 게 뭐에 대한 기준이냐고. 난 여기서 화가 나는 거죠. 실적 나쁘다.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근데 뭐가 나쁜 건데? 뭐 어떤 기준으로 나쁜 건데? 예? 봐봐요. 지금 3분기 실적 뭐 11조 원이니 뭐 10조 원이니 뭐 열심히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11조 2천억으로 내려갔죠. 네. 원래 13조 원대였는데 2분기보다 좋아요, 나빠요? 좋지. 작년 이맘때보다 좋아요, 나빠요? 좋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10조 원 이상 이 분기 실적 나왔던 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렇게 흔한 시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7조 원이었습니다. 더 옛날 걸 한번 볼까요? 10년 전 거. 10년 전 걸 한번 보자고요. 10년 전 걸 한번 보시면 이거는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 네, 로그인을 하고 잠깐 볼게요. 내가 그 카카오로 로그인 돼 있었나? 어? 아닌가? 하여튼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구글로 했나? 구글로 했나 보네. 자, 여기 아이투자라는 곳에 가면은요. 기업의 실적을 10년치 동안 볼 수가 있어요. 네. 예전 같은 실적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예전 같은 실력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10년치 실적 한번 봐보세요. 요거를 봐보면 뭐 분기로 보셔도 돼요. 네. 분기 실적으로 보셔도 이렇게 보시면 자 1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나온 적이 있었나 보자 이거야. 영업이익이. 네. 10조 원 있었던 때가 지금 보면 이제 2024년 6월입니다. 이게 지난 2분기요. 그다음에 지금 어때요? 10조 원이 여기 있었던 때가 여기요. 2022년, 26년, 22년 네. 여기 3분기, 2분기. 요때가 이제 10조 원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요때 2022년도가 한참 저거 할 때죠. 네. 실적 피크가 나왔을 때예요. 네. 그다음에요. 전부 다 10조 원 안 넘었다고. 네. 10조 원을 넘었던 시점이 어디 갔어요? 영업이. 10조 원 넘었던 시점이 네, 2022년 여기 제외하고 나면은요. 어디 갔냐? 아유, 네. 여기. 요때가 그 한참 피크했을 때예요. 피크. 그리고 나서는 없어요. 여기 21년 20 그래서 21년도 그 시점 20년도 그 고점 시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보고 실적 피크치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매도를 친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시기고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막 10조 원 넘었던 그런 시절이 여기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올 때 2018년도요. 네, 이럴 때. 이럴 때 조금 있었죠. 분기 실적. 네. 그리고 지금 10년치 연간 실적을 살펴보시면은요. 영업이익 자체가 달라요. 네. 지금 여기는 이제 6월 달까지 해서 벌써 17조예요. 근데 6조 원대. 여기 뭐 43조 이렇게 돼 있고 56조 뭐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나쁜 거 아니야. 네. 나쁜 거 아니라고. 나쁜 게 아니면 지금 나쁜 게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걱정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다고. 21년도, 22년도에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여기 하반기부터 지금 안 좋았죠. 22년도. 그래서 실제로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1년도가 가장 높았는데 요렇게 많이 뛰는 부분들이 여기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2025년도 후반부터 걱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네? 물론 반도체에 대해서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먼저 삼성에게 손을 내밀었던 건 맞아. 근데 삼성이 그거 뭐 돈이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말았던 것은 있어요. 그건 뭐 잘못한 거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뭐 엔비디아가 일단 주도권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드는데 지금 어제 그 인텔에서 발표된 AI 칩 하우스인가요? 네.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메타에서도 만든다고 그러죠. 구글에서 만든다고 그러죠. 애플에서 만든다고 그러죠. 뭐 다 만든다고 해요. 네, 아마존에서 만든다고. 뭐 AI 칩이 지금 불이 붙었어. 왜? AI의 그 향후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서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요. AI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입이 안 나오는데도 계속 투자를 확대하겠대요. 이거는 얘네들이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신제품 개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90%지만 다른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뭘 얘기해요? 지금 현존하는 H200 또는 H100 요 제품 블랙웰은 어차피 4분기 출시니까요. 그러니까 H100, H200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신제품이 개발돼서 나오지 않으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점유율 90%인데 하이닉스가 여기다 거의 다 모든 걸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물량이 지금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이 규모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시장 점유율이 시장이 더 커져 가지고요.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만약에 70% 떨어졌다. 나머지가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한테 대준을 하고 이미 물건이 없어.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증가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마이크론이 납품하는데도 엔비디아예요. 실적에 대한 어떤 강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지만 물량이 없어요, 얘네도요. 2025년도까지 물량이 없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둘 다 발표한 부분들은 2025년도까지 물량이 없습니다요. 그럼 AI 칩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HBM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로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퀄리티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 지금 예상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먼저 시켜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뉴스 나온 게 뭐예요? HBM3 12단짜리 삼성전자보다 더 늦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먼저 통과가 돼가지고 양산에 들어갔잖아, 지금.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초반에 잡지 못한 큰 죄가 있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뒤늦게 들어가는 거겠지만 이거 물량 다 못 됩니다. 하이닉스가 물량 다 소화 못 합니다. 이 넘치는 부분들 엔비디아는 가만히 눈 뜨고 앉아갖고 경쟁사가 나와서 AI 칩이요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거 가만 놔두고 싶겠어요? 자기가 어떻게든 더 하고 싶겠지. 그러면 하이닉스가 물량을 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마이크론한테도 끌어당길 거고 마이크론도 지금 물량이 없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시장 점유율은요, 하이닉스가 HBM에서 53% 조금 더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38%입니다. 마이크론이 9%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삼성이에요. 이 삼성의 이 38%에 해당하는 시장 점유율은 어디로 가는 걸까? 엔비디아가 아닌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아닌 그 나머지 회사들이 하는 거야. 다른 회사들도 하이닉스 거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안 팔겠죠. 왜? 물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장은 점점 커진대요. 이제는 마이크론도 물량이 없대요. 하이닉스 물량이 없대요. 그럼 어디로 쏠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나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AI 시장이 커지느냐, 정말 공급 과잉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아니 뭐 2025년까지 물건이 없다는데 공급 과잉 걱정을 2025년 내년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2026년부터 지금 업계에서 전망하긴 그래요. 2026년도가 되면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도 공급 과잉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뭡니까? 점차적으로 성장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급속도로 팽창하던 부분들이 없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면 성장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날 거죠. 즉 이것이 바로 실적 피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25년도에 팔겠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다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저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을 때도 웬만하면은 이런 대형 투자은행에서 나온 리포트를 내가 비웃지는 않습니다. 네, 아, 이 새끼들 왜 나쁜 얘기 했지? 이 정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대놓고 비웃거나 까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리포트 다 읽어봤다니까요. 해외에서 영문으로 나온 리포트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어이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공급 과잉부터 말이 안 돼요. 공급 과잉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가 나는 여기서부터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 HBM이 공급 과잉이다. 내년 2025년에 공급 과잉이라는데 2025년도 공급 과잉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2025년도에 물량이 이미 솔드아웃인데 이미 매진인데 뭔 놈의 공급 과잉이지? 지금 사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섰는데 2025년도 물량까지 없어가지고 이제 2026년도 물량을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뭔 놈의 공급 과잉을 찾고 있는 거지? 라는 식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요. 뭐 국내 증권사에서 전부 다 반도체 까고 이제 못 가서 안달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못 가서 안달이야. 근데 오늘 IBK에서 뭐라고 했느냐? IBK에서 오늘 아침 시황에서 제가 읽어드렸죠. 뭐 하이닉스 실적이 감소할 것이고 뭐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하이닉스 주가 빵 튀고 마이크론 실적 빵 발표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이닉스 목표 주가 30만 원. 야, 이건 또 뭔 개소리. 네. 뭡니까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해도요. 뭔가 의심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뉴스나 이런 재료들 정말 근거 없잖아.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빈약하잖아요. 아니, 일개 방송인인 나보다 근거가 더 빈약한 이런 리포트에 다들 넘어가서 이제는 끝났네. 반도체가 죽었네. 뭐 망가졌네. 뭐 당장 팔아야 되네. 이제는 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회다. 그죠? 저는 더 살 거다 그랬잖아요. 나는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외국 놈들이 뭔가 변화를 좀 줬다고 그랬죠. 여기 요 날이요. 9월 19일부터. 그때부터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수급을 맨날 읽어드리니까 한 번씩 보세요. 계속 매도로 일관하던 똘똘 뭉쳐서 그냥 전부 다 매도만 하던 놈들이 이때부터 매수하는 놈들이 조금씩 생겼어. 아침에 매수하고 저녁에 매도하다가도 매수라는 포인트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매수에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매도만 있었지.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매수로 바뀌어버렸네. 오늘도 매도는 나왔어요. 근데 막판에 털어먹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마 막판에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냄새를 잘 맡았잖아요. 매수를 어찌나 찰지게 해주든지 그냥 네. 외국인이 이만큼 쏟아냈지만 모르겠고요. 내가 더 많이 사면 그만. 외국인이 2천억을 팔으면 내가 3천억 사면 그만. 네, 맞아요.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와 버리면 끝입니다. 기관이 들어왔든 개인이 들어왔든 네, 외국인이 암만 갖다 팔아도 그거보다 더 많이 사버리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손바뀜이 일어나겠죠.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올라갈 때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개인이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관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금융투자가. 일시적으로 자금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금융투자는 지금 여기에 사활을 걸은 것 같아요. 밑바닥에서.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올라가는 쪽에서 여기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요. 여기 지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밑에서부터. 장을 어디까지 올린 다음에 팔아먹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금융투자는 당연히 매도가 나오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가 나올 거예요. 삥뽕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매도가 나올 거예요. 매도가 나올 거지만 바닥을 올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바통을 이어받는 놈이 누구냐? 인데 외국 놈이겠지. 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개인들은 다 팔게 될 거예요. 재벌집 막내 삥뽕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울 이- 성투사님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할 때 계속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반도체 밑바닥에서 내려왔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 싹 팔고서 고점에 있는 거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고점에 있는 거 사 가지고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잖아. 안 나잖아요. 고점에 사는 것들은 수익이 안 나. 지금은 수익처럼 보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빠지게 돼.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게 돌아다녀요. 지금은 대형주가 매료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얘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커뮤니티에 그림 그려드린 거 봤죠? 호랑이 그림. 왕이 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가 초원으로 내려갔어. 그럼 거기 있던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야, 호랑이 내려왔지만 씨, 나는 풀을 더 뜯어 먹어야 되니까 너 저리 꺼져. 아니야, 잡아먹히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개인들이 거기에 휘둘린단 말이죠. 그래서 난 이게 너무 안타깝고 약간 화도 나요.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흔들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확신이 없는 매매라는 거지. 내가 확신이 없는 분석을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뭐 이렇게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죽고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저랑 계속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엄청 깠잖아 내가. 그러면서 다 팔았잖아요. 반도체 엄청 샀었죠, 자동차랑. 이때 다 팔았잖아요. 그렇게 사잖아. 근데 지금 제가 이 반도체 쪽으로 안 팔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실적 증가에 대한 포인트가 맞아떨어진다고 하지만 저 때에 비교해서 지금은 올라온 게 없어요. 주가가 올라온 게 없어. 주가가 올라온 게 없고 막 논란도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금투세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뭐 논의를 거쳐야 되겠다 하다가 조속히 뭐 결정하겠다 뭐 하다가 이거 다 쇼고요. 네. 3년 이후에 그냥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폐지는 내가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3년간 유예를 시켜놓고 나서 그때 가서도 지수가 지랄이면은 그때는 금투세를 폐지하든지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거 그때 가서 그건 생각할 일이고요. 나는 1년만 유예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3년을 유예해 준다니까 뭐 그러면 뭐 그럽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3년 유예가 지금 대세입니다. 네.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요. 지금이 시행하기 적절하지 않다. 근데 민주당도 지금 폐지합시다라고 하면은 공약을 내세운 입장에서 모양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유예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투세 시행은 안 될 거예요. 네. 일단은 여당이 반대하죠. 그다음에 야당이 반대하죠. 여당이 반대하죠. 맞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패가 나눴어. 근데 이 부분들이 유예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어요. 폐지를 하자는 사람도 있지만 유예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다고. 그래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표결에 붙이게 되면 당연히 유예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부분들은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고 반도체 억지로 그렇게 눌러가지고 주가 낮춰놓고 못 올려놓고 이게 다 뭘까? 네? 이게 다 뭐겠어요? 이게 다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 지들이 해쳐먹으려고 하는 거지. 네? 자, 여러분들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 환경은 재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이 뭐 좋네 안 좋네 그러지만 3분기 실적은 사실 역사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4분기가 있거든. 4분기는 뭐냐? 미국 지역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게 잡혀요? 4분기에 쇼핑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연말 쇼핑 시즌이요. 이제 10월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11월 되면 광군제 하기 시작하면서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4분기 실적이 사실 기업 실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3분기 실적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나온 것들 보면 3분기에는 실적이 별로다. 근데 4분기부터 올라간다. 나는 이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3분기에 실적 잠깐 내려갔다가 4분기에 올라가. 근데 이 3분기 실적 내려가는 것도 2분기보단 괜찮아. 자, 이건 지금 팩트잖아요.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여기서 3분기 실적 잠깐 내려간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거는 당연한 꼼수가 있는 거죠. 옵션 시장에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뭔가 헤쳐먹으려고 하든가, 아니면 주가를 낮춰놓고서 뭘 해먹으려고 그런다? 주가 낮춰놓고서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주가 낮춰놓고서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에 하나가 있잖아. 이번 특강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10월 22일부터 특강하는데요. 그 특강에도 나오는 재료예요. 뭐가 있을까? 주가가 싸면 쌀수록 나에게 유리한 거. 뭐 당연히 시세 차익도 유리하겠지만 싸면 쌀수록 유리한 게 하나 있잖아. 이 등치 큰 놈들이 좋아하는 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각별히 좋아하는 거. 큰 자금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네? 어? 뭐라고? 뭐라고요? 배당. 배당이요. 자, 5만 원 할 때와 4만 원 할 때는 배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에이, 그거 뭐 1%더 먹으려고요? 여러분, 1%가 여러분한테 1%가 얼마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1,000만 원에 1%다.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1억 원이다. 1억 원에 1%다.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에이, 그 100만 원 더 벌려고 하겠습니까?가 아니야. 얘네들은 얼마씩 사는 겁니까? 1조, 10조. 네? 1조에 10%면 1%면 얼마죠? 100억. 10조는요. 1000억입니다. 네? 1000억이요. 표를 사면요. 1조야, 1조. 이 단위가 달라진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아니, 외국 애들은 왜 그 돈도 안 되는 거 2점 몇 프로밖에 안 하는 채권에 국채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까? 충분히 먹고 살만해. 네. 한 100조 갖다 집어넣으면 2%면 20조예요, 1년에. 200조, 아니 100조 갖다 넣으면 20조로, 2조 원이야. 1년에 2조 원. 100조 갖다가 채권 넣어놓으면 2조씩 따박따박 그냥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요. 그럼 안 사? 안 살 거요? 사야지. 2조를 어떻게 벌 건데? 2조를 어떻게 벌 거요? 못 벌지.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 아시아 쪽에 투자했다. 응? 한 뭐 1조 원 투자를 했다. 그래서 벌어가지고 한 100억 벌었다. 잘 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금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걔네들한테 굉장히 큰 거예요. 단 1%를 먹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냥 네,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평생 만지지도 못할 그런 돈들을 걔네들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한통속이라는 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잊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연기금,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 얘네들 봐라. 지금 남아있는 이벤트 뭐 있죠? 뭐 있죠? 밸류업, 뭐 금투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마이크론 실적, 사실 이게 마이크론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중재사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오늘 새벽에 나타났죠? 오늘 새벽. 미국은 어제 저녁입니다. 근데 그저께부터 모건이 둥천사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뭐 했습니까? 엔비디아 똥꼬를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줬잖아. 예? 모건이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 어쩐다 지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네. 뭐 실적 수익이 이만큼 발생하네. 이거 엔비디아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건이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뭐 HBM 수요가 견조하네. AI 뭐 견조한 뭐 이런 데네? 예? 그래서 이제 뭔가 빠져나갈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주가가 반도체 지수가 뭐 지금 뭐 하이닉스나 이런 거는 많이 올라와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항대 진입합니다. 19만 원대 들어가면 저항대 진입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기보다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네.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더 올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얘가 계속 올라가면서 만들어 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주식들이 빠져야 됩니다. 지금 은행주나 배터리나 바이오나 얘네들이 내려가야 되겠지. 나는 걔네들이 내려갈 거 생각해요. 왜냐면 반도체가 내려갈 때 걔네가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참다가 밑에서 팔아가지고 꼭대기에서 들어간 게 항상 문제지만, 네. 이제는 반도체 올라가기 시작하고 걔네들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되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갈까 생각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못 돌아온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엿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엿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요. 돈을 벌 수가 없어. 돈 벌 수 없는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굴레를 벗어나려면 위기와 또는 공포, 어떤 소음 이런 거는 차단하고 그다음에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의 기준과 팩트를 믿고 가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옆에다 3이라고 크게 대문짝하게 썼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3이라고 바꿀 건 아니잖아요. 왜? 1 더하기 1은 2니까. 에이, 저 새끼가 틀렸어. 라고 얘기해야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림을 또 보여줘야 돼? 그림을 또 한번 봐요. 내가 자신이 없을 때 흔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자신이 없을 때. 이제 그림 위치를 알아서 어딘지 딱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답을 썼는데, 이상하네. 이 새끼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뭐야? 1 더하기 1은 3? 저 새끼 성투사인데? 이 성투사예요, 성투사. 1 더하기 1은 3. 완벽해.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근데 계산은 내가 성투사보다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뭐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맞는 답을 써놓고서 왜 고민을 하냔 말이지. 네? 고민돼요? 왜 고민하지? 왜 고민해? 그렇게 자신 없어요? 아니면은 뭘로 하는겨? 쌀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주사위 던져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뭐 콩 집어 던져갖고 하는 거야? 뭘 갖고 하는 거야? 제비뽑기로 해요? 지금 둘 다 뭘로 하는 건데? 재무제표 한 번도 안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망치 안 보고 해요? 아니잖아요. 추이 안 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보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데? 왜 자꾸 걱정을 하는 거지? 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래 내려와 봐. 이 새끼들아 네가 최바닥에 들어왔을 때 사줄게. 라는 생각을 왜 안 하는 거죠? 왜 큰일 났다. 지금 팔아야 되나? 이렇게 개 같은 삼성전자. 왜 삼전을 왜 욕하는데? 삼전이 지금 잘못한 게 뭐 있죠? 삼전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잘못은 누가 한 거야? 하이닉스 욕을 왜 하는데? 하이닉스 욕 왜 해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샀으니까 욕을 하는 거 아니야? 네? 하이닉스 실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얘네가 잘못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분석한 대로 그냥 가고 있잖아요. 나의 기준대로 가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죠? 문제는 어디에 생기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거에 화가 나면 이게 정상이야. 야, 이거 더 사야 되는데, 이씨. 내가 14만 8천 원의 성투사가 시황에서까지도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돈이 없어서 매수 못했다. 아이고, 열받아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물려가지고 손실이 복구가 안 돼서 열받아요. 이거밖에 왜 안 올라요? 화나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돈이 없는 게 잘못이야. 밑에서 사면 수익이잖아. 14만 8천 원에 샀어요? 샀으면 20% 먹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손실이 좀 났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만회는 됐겠네? 꼭대기에 샀다고 치더라도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잖아요. 못 사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 사서? 위에서 사서.
그게 문제야.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화나는 일인 거죠. 주가가 떨어지는 건 화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가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 배당주 떨어지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현대차, EUP 이런 거 배당 많이 준다고 했는데, 주가 이렇게 떨어져. 고마운 거 아닙니까? 땡큐 베리 망치한 일 아니에요? 서킷 브레이커 너무나 행복한 기회 아니었어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번에도 정말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10만 원 아래 때 그냥 사도 되잖아요. 배당 많이 준다는데. 나는 금까지 팔아서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금까지 팔아서 샀다고. 근데 금도 올랐어. 금도 올랐어. 네. 기회는 언제나 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계속 오더라도요, 못 봐.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쪽에서 미녀가 다가오고 있어. 그럼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겠지. 못 보는 거야. 왜냐면 서쪽에서 미녀가 막 지나다녀. 동쪽에는 시커먼 남자들만 있어. 아, 여기 왜 이렇게 구리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시면, 어우씨, 죽이는데?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네? 금은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는 배당 매력이 더 높고 주가 상승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하는 네, 현대차 EUP에 사기 위해서 금을 다 파는 것 뿐입니다. 네. 지금은 저는 선택과 집중 그 부분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주는 종목들 계속 사셔야 되는 거고요. 고배당 애들이요. 고배당.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배당에 대해서 전혀 감흥 없죠? 워낙 소음이 많잖아. 워낙 시장이 지랄 맞아요. 뭐 국장을 떠나야 합니다. 뭐 망했습니다. 뭐 어디는 뭐가 올라가고 이제 뭐 시장이 바뀌고 있네. 주도주가 어쩌고 있네. 뭐 사람들이 삼전을 많이 사가지고 뭐 어떻게 됐네. 망했네. 뭐 아주 난리 불스들을 치는데 내가 보고 있으면 웃기지도 않아. 네? 아니 그렇게 부정적이면 주식 투자하지 말든가. 그잖아. 네? 그렇게 부정적이면 주식 투자하지 마. 주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뭐 달라고 주식을 살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뭐야? 주가 올라갈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에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희기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생각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도체 아니고 다른 게 한혜기님 더 잘 갈 것 슈퍼채팅 같아. 만원 감사합니다. 지각했습니다.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근데 감으로 하지 말자. 감으로 하지 말자.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배당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배당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배당주 지금 사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꼭 지나서 얘네들 올라오고 나면은 와우 배당 많이 준대요. 계산을 똑바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봐. 여기 내가 현대차 EUP 여러분들 이거 다 알 거야. 이거 어차피 뭐 저기 월급 종목으로도 나가고 아주 난리 불스친 종목 아닙니까? 이거 10만 원, 네? 10만 원이요. 내가 이 평단가가 지금 계속 추가 매수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11만 원이 안 넘어요, 아직. 11만 원 조금 넘었나? 하여튼 11만 원이 안 넘어요. 왜냐면 12,000원이 배당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넘기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11만 원 넘지 않아요. 내가 10만 원 아래쪽에 샀거든요. 여기 이럴 때, 여기 이럴 때, 네? 9만 원대 이럴 때. 다 샀잖아. 다 샀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왕창 사라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때 12,000원 배당이야. 내가 지금 평균 단가가 1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10% 넘겠죠, 일단. 10% 넘잖아, 배당은. 계산 쉽게 때려도요. 12,000원 배당 받으니까 10% 넘는 배당이라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와우, 배당 죽여요. 물론 지금 18만 원인데, 그렇다 해도 뭐 12,000원에 18만 원이면 배당률이 괜찮습니다. 한 7% 나오겠죠? 네. 18만 원. 하면 배당 6.6% 나오네요.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보통은 4% 이상 넘어가면 고배당주로 치거든요. 6% 배당이면 아우 죽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6%대 배당을 주는 종목들의 선택지는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매수한 종목이 있어요. 22일 날 매수한 거. 그것도 지금 또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얘도 6% 배당 주는 애예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밑바닥에 기어 있어. 그럼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매수가 쏠릴까 안 쏠릴까? 매수가 쏠리겠지. 네?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주가가 올라간다면 나타난다고. 근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6% 배당 줬대요. 이걸 언제 기준?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6% 줬대요. 올해도 6% 나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지. 이 단순한 계산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배당주를 추천한다? 그 다음에 분기 배당. 제가 어제 쇼츠에도 올려놨죠. 분기 배당 주는데 와우 이 종목은 5% 배당주예요. 근데 왜 1.5%밖에 안 나오나요? 분기로 다 나눠 먹었거든.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와우 뉴스만 보고 와우 이 종목은 배당 성향이 6%야. 와 이거는 10%야. 이런 거 투자하면서 좋은 주식이라고 사는 거 보면 내가 기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나는 바이오를 사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에 내가 도대체가 분석을 해볼 만한 잣대가 없어.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적자잖아요.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시총에는 도저히 비빌 만한 게 안 돼. 그런데 이걸 왜 사지? 내가 2차 전지를 안 샀던 이유는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다르잖아요. 자동차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T7을 선벽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좌가 솔직히 말해서 ST7은 지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해오셨다면 뭐 수익률을 조금 까먹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시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신 분들은 이건 뭐 손해봤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럴 수가 없어. 손해를 볼 수가 없거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금 손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예요. 왜냐면 내가 적어도 여기 18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손해가 났다는 것은. 나는 매수를 하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지. 매수 언제 하라고 했어요? 16만 5천 원. 기억나잖아요. 16만 5천 원까지 내려오면 저점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쯤 돼서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다. 네? 그런 거지. 내가 사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근데 하이닉스 손실 났다고 나한테 뭘 하면 안 돼. 내가 사라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손실 났는데요? 어쩌라고? 그죠?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막 사라고 한 사람들이 여기서 팔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잘 스토리를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증거사 놈들이 여기서 사라고 했지만 지금은 팔으라고 하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마찬가지야. 뭐 하이닉스 24만 원 가니까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막 신나게들 막 그냥 네 으쌰으쌰 해야 되고 자기들이 전부 다 하이닉스를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저 밑에서 사갖고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다 팔라고 난리지. 왜 안 팔았냐 난리죠. 이제 더 올라가서 20만 원 넘어가면요. 거봐 내가 갖고 있으라고 했지. 말 계속 바뀐다고. 나는 말을 바뀐 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말이 바뀌었으면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어야 돼. 나는 말 바꾸는 거 제일 싫어해요. 기준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를 추적해서 보시라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네 정확한 근거나 또는 논리를 가지고서 진행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8만 원대 매수한 사람은 진짜 제가 상담하건데 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반도체의 암흑기였거든. 아무도 HBM에 대해서 거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HBM이라는 얘기를 혹시라도 내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야. 네?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이 상승기로 들어가 있으니까 주도주를 가지고 계좌에서 마이너스 난 계좌들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주도주로 수익 난 그런 상황으로 이 마이너스를 덮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나오지가 않아. 잘 아시잖아요. 이 반도체나 이런 거 시장 바닥이라는 거 준비하는 거 다 우리가 2020년도 말부터 했잖아. 매수 뒤지게 했잖아요. 내가 이 당시에 뭐라고 했어?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손절하고 꺼지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지? 왜 꺼집니까? 지금이 바닥인데. 더 사야 합니다. 비중이 너무 많은데요? 비중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지. 그건 내가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나는 이제부터 비중을 늘려갈 거다. 물린 사람들은 더 사라. 그래서 다 수익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레버리지 아직 진행 중이죠? 잘 되고 있잖아, 레버리지도.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어요. 시장이 상승한다는 쪽에 베팅을 하면 이 주도주로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계좌를 덮을 생각해야지. 마이너스 있던 것들이 막 한 뭐 10년 전에 있던 거, 20년 전에 있던 거, 뭐 5년 전에 있던 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서 수익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네? 여러분들 그룹을 나누셔야 된다고 그랬지. 마이너스가 난 그룹들 예전에 여기서 깨진 거 이거는 진짜 운이 좋아서 한 주씩 튀어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요 전체 포트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 나는 것들 팔아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ST7으로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비중이 좀 커져도 되니까 집중하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너스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무조건적인 물타기나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이거 다 좋지 않아요. 하지만 하이브리드적인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네. 내가 최첨단입니다. 하이브리드. 마이너스는 수익으로 덮으면 돼. 실현의 상처는 새로운 사랑으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 주도주가 뻔히 보이는데 얘네로 많이 벌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HG7을 빼보라고 지금 계좌에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ST7을 빼보세요. 그럼 뭐가 남아요? 열받는 마이너스가 남잖아. 그게 여러분들의 원래 계좌였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섞으면서 마이너스가 줄어들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수익률이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ST7을 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주도주는 변하지 않아요.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것은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시장의 추이가 바뀐다는 겁니다. 네?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언제 뭐 종목 하나 올라가서 뭐 우리가 뭐 저기 뭐야 60% 100% 넘어간 종목도 팔았지만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요하지 않거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가 나왔든 200%가 나왔든 뭐 1000%가 나왔든 이거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한테 중요한 건 뭐지? 내 투자금이 커지는 거잖아요. 내 계좌가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윤병 뭐 종목이 저기 뭐 창고에 처박혀 있던 게 어느 하나 올라가 가지고 수익 났다 팔아먹었다.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네? 아무 의미 없다고. 지금은 말씀드리잖아요. 대형 주도주의 포지션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비중이 많으면 되지만 이걸 또 많으면 된다고 하니까 몰빵을 쳐서 갖고 간다? 그러지 마시고. 긴가민가 하다가 그때면서도 사지 마시고 제발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 내려갔다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제발 이런 것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차 강조드리는 것들이죠. 주식에서 내가 큰 거 바랍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그죠?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 슈퍼 채팅 5만 원씩 쏘는 거 그런 거밖에 바라지 않는다고. 쌀값 좀 주는 거 그거밖에 바라지 않는다니까. 특강에 가입하는 거, 뭐 회원 가입하는 거, 뭐 네, 이런 것들은 네, 나의 이제 어떤 숨겨진 욕망인 거고. 네, 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뭐야? 네? 바라는 건 뭐야? 몰빵하지 마세요, 제발. 고점에서 하지 마세요. 확실한 것들, 잘 갖고 있는 것들 그냥 갖고 가면 되지. 왜 밑에서 자꾸 도망가고 손절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팩트만 좀 믿으세요. 흔들리지 좀 마세요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절대 큰 거 안 합니다.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주식은 지금 여러분들 내가 항상 말씀드려요. 정말 쉬운 장이라고. 네. 쉬운 장. 멤버십 없어졌어요. 멤버십이 없어져서 멤버십을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슈퍼 채팅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슈퍼 채팅이나 멤버십이나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쉬운 장이라고, 쉬운 장. 왜 고점에 손이 나간지 아세요? 요거, 귀가 팔락팔락팔락 하는 거야. 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귀, 요게, 보이나요? 귀가 이렇게 팔락팔락 움직인다고. 네? 귀가 팔락팔락 움직이는겨. 주가가 막 올라가요. 내가 조금밖에 안 사거나 못 샀던 종목인데 관심을 갖고 있었어. 근데 막 올라가 버렸어. 못 사서 아까워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막 더 간다, 더 간다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에이 설마 더 가겠었는데 좀 더 가버렸네.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상투에 잡는 거야. 내가 기준이 정확하다면요. 야 이거 올라갔으니까 내려오겠지? 그럼 내려올 때 삽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신 분들이 있어. 쭉쭉쭉 올라갔으니까 내려오겠지 생각했는데 내려오는데 바로 사버려. 더 내려갈 건데. 이런 분들이 약간은 이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응? 근데 정말 아셔야 되는 게 90% 이상의 개미들이 고점보다 살짝 내려온 여기에서 가장 많이 물린다는 거. 무서운 겁니다. 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데이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내가 특정 가격을 딱 찍지 마세요. 뭐 지수가 얼마큼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난 거기까지 보고 있어요. 네,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2000이 깨질 것이다. 삼전이 뭐 5만 원이 갈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삼전은 떨어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이 서커스 봤으니까 보이시죠? 이거 움직이는 거. 네? 서커스 봤으니까 빨리 이제 관람료 내세요. 네. 빨리 내놔. 그 보니까 여기 뭐지? 그 유튜브나 이런데 그런데 애들 보니까 내놓으라고 막 그런 거 있는데 후원 부탁합니다. 후원 박아주시 형님 누님들 막 이런 거 하던데. 나 그런 거 왜 하지? 근데 네, 야,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막 그러대. 뭘 막 시켜 그리고 뭐를 막 시켜. 자,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유튜브가 뭐 보면은 막 몇십억씩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잖아. 예? 몇십억씩 벌었다. 접히는 건 저도 접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막 접히는 거. 뭐 하여튼 뭐 귀가 이게 말랑귀예요. 말랑말랑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네, 소음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귀가 이게 딱딱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 네, 딱딱하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기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귀 움직이시는 분들은 슈퍼채팅 안 해도 됩니다. 네. 자, 아무튼요. 네?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무엇을 보고 가는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 어떤 상황을 보고 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믿으셔야 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좀 믿어줘야 돼요. 자신을 믿지 못하면 주식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응?
아니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도대체 내가 산 주식을 어떻게 믿겠냐고. 남의 소문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기준 자체가 없어져. 그러면 여기서 흥 하면은 그런가요? 저기서 흥 하면은 아이고 그렇죠.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유 그런 얘기 하는구나. 그런가 보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보다. 근데 나는 이거야.' 갈릴레오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법원에서는 그냥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네.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돕니다." 그래서 법원 나와서 뭐라 그랬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요." 네. 응? 아직은 모르죠. 네. 지금은 이제 03년이랑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랠리까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봐야 돼요. 2003 년도 같은 경우는 완전 침체에서부터 벗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하기엔 쪼끔 애매하고요. 그러기엔 증시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침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이게 금리가 지금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 풀어지면서 이거를 더 끌어올려 줄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전 종목이 올라가려면 여기저기서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지금 이렇게 2,600, 2,700 뭐 이 정도를 보고서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3,200, 3,300 전고점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넘어갑니다.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뭐 수익이 많이 터졌습니다. 뭐 돈 번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등등등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전 종목이 다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구성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 중에서 딱 2 종목 내렸거든요. 마이너스 나온 게 2 개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0.3 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0.18 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포트에 들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플러스 났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전 종목이 다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솔직히? 나만 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 계좌만 잘 가면 되잖아요. 어? 내가 뭐 다른 사람들 사정까지 다 여러분들 뭐 부처세요? 부처님이십니까? 아미타불? 아니면은 뭐 여호완 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뭐 저기 온라인상에서 뭐 건너편에 랜선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이너스 계좌까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거기 올라가든 말든가. 전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좌만 다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 계좌만 다 올라가면 돼요. 나는 오늘 계좌가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 그럼 뭐야? 그럼 된 거지. 뭐 그럼 전 종목이 다 올라가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사람의 포지션은 상대적인 거예요. 물론 욕심나죠. 네. 다른 거 막 올라가고 내 거가 잘 안 올라가는데 다른 게 막 올라가.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진짜 바뀐 건가? 내가 틀린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하세요. 다시 한번 분석하고 또 다른 분석을 하고 한 번 더 보고 처음부터 다시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싶으면 넘어가시는 거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거 나는 변한 게 없는데?' 그러면은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요. 펀더멘탈은 가만히 있지만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열심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개새끼라고 그러잖아. 이 개새끼 이론 아닙니까? 욕 같지만 사실은 개새끼를 순화해서 얘기하면 강아지 이론이죠. 네. 강아지 이론이잖아.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주인장은 가만히 있는데 걔는 일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네. 우리 집 강아지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일로 뛰어가 가지고 똥 싸고 오고 저절로 뛰어가 가지고 오줌 싸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졌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럼 내가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이 있고 정확하다 그러면 내려가는 건 기회, 올라가는 건 오버슈팅이니까 조심. 응? 이렇게만 해 나가시면 돼요.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마이너스로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씩. 내가 저점에 산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면 떨어져 봤자 마이너스 날 일이 없겠지만 그럴 일 없겠죠. 근데
내가 중간중간에 샀는데 아니면 지금 샀는데 갑자기 시장이 나빠졌어. 그러면 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나는 잘 샀는데 내 기준대로 매수를 잘 해 줬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이건 추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고. 돈 먹지 맙시다. 네? 마이크론 9% 밖에 안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요. 시장 점유율 9% 밖에 안 됩니다. 삼전 38%예요. 하이닉스 53%입니다. 얘가 잘 됐는데 님이랄 거 얘네들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지? 계산을 해보세요. 87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72번에 77억 달러 나왔나요? 77억 달러면 얼마예요? 77억에다가 1000을 곱하면 7조 7천입니까? 17억 달러면 얼마예요, 매출이? 영업이익은 얼마 나온지 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뭔 일이 나올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나도 진짜 삼성전자가 나스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탄성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너무 못 크는 것 같아. 해외 공장도 많이 짓고 아니 무슨 노조가 등장을 하고 막 그러냐고요. 진짜로. 아, 난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별 수 없지 뭐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안 키워주는 게 문제죠. 왜 안 키워주는 거지? 근데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반도체가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자동차가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도와줘. 우리나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 옛날에 부모님들도요. 뭐 십자매, 뭐 팔남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막 서울대 가서 막 돈도 잘 벌고 그래.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첫째야 너는 잘 되고 있으니까 너는 잘하고 있으니까 네가 아이들 좀 돌봐주고 잘해라. 그러면서 못난 애만 계속 챙기는데 이게 우리나라 근성인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잘 되는 놈을 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삼성을 분사한다 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반도체 사업부 분사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시키다 그러면 나스닥 주식으로 줄게요. 그러면은 무조건 박수. 삼성 반도체만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나스닥에 상장. 네. 그러면 또 뭐 국부 유출이니 뭐 난리 나겠지? 그러면 지금 잘해주라고 그러지 말고 그죠? 그러면 되잖아. 나중에 가서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국부 유출이니 뭐 절대 안 된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삼성이 뭐 미국으로 가는 건 막아야 합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가 영원히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면은 삼성이고 나발이고 다 팔아먹어야 돼요. 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삼성을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하이닉스를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ST7을 충분히 사랑하시고요. 헤어질 때 되면 그냥 싹 돌아서세요.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 그리고 그냥 돈 챙겨갖고 뜨면 돼. 절대로 주식은 끝까지 사랑하지 말자. 네. 하지만 잘 나가고 있을 때 붙어 있어야죠. 네. 만약에 네, 얘가 돈이 굉장히 많아. 그래갖고 떡볶이도 잘 사주고, 뭐 계란도 잘 사주고, 뭐 오뎅도 잘 사주고, 그래. 그럼 막 붙여가지고 그냥 살랑살랑 하는 거지. 아이고, 오늘은 뭐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살랑살랑 하다가 얘가 돈이 없어졌어. 그러면, 야, 됐고, 다음에 돈 생기면 와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 네. 자, 시장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만 봅시다. 네. 주가가 더 올라갈지, 또 조정을 받을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갈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늘 그렇잖아요. 보세요. 조금 올라오니까 바로 그냥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며칠 전까지 있었던 그런 그지 같은 기분들이 눈녹듯이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뭐 희망적인 부분이 또 생겨나고, 뭐 얼마 전까지 비관에 찌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또 하루 올랐다고 희망적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주 같은 경우는요, 본주가 가면 우선주도 가는 거예요. 본주 가면 우선주도 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배당을 조금 더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서 뭐 우선주 사는 거지만, 본주가 올라가면 우선주도 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연말쯤 되면은 아마도 네, 배당주들이 더 올라가니까 우선주들이 좀 많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60종목이나라니? 60종목이나라니. 60종목이면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돈 커지면 시장도 커집니다. 희망동네 부자님.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돈이 커지면 시장도 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집을 사려고 마음 먹었어. 근데 지금 돈이 좀 모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 받아서 사야 됩니다. 왜요? 집값이 올라가면 난 또 모아야 되거든. 물론 지금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나중에요 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금투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유예 나올 겁니다. 그쪽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 오시려면 파주로 이사 오시고요. 네, 파주가 이제 50만 바로 직전입니다. 50만 넘었나요 지금? 네, 49만, 50만 명부터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대도시가 되게 되면 혜택이 많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파주로 좀 더 이사 오시고, 네, 파주시청에서는 나의 이런 발언들을 네, 잘 들으셔가지고, 네, 저한테 표창장을 좀 주시고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네. 만쉐이! 파주 옛날처럼 안 추워요, 여러분. 네. 파주 옛날처럼 안 춥습니다. 파주는 옛날에는 막 영하 20도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길 밖에 나가면 얼어 죽을 것 같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겨울에는 조금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여름에는 뒤지게 더워요. 그런 겁니다. 네. 네. 아무튼 금투세는 3년 유예가 거의 이렇게 보이고요. 5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네, 3년 유예가 네, 이렇게 보이니까 금투세 걱정은 따로 하지 마세요. 나도 금투세가 시행된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 하려고요. 네, 한국 주식은 이제 중요 종목만 남겨놓고 다 팔고 미국 주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런 거에 눌려서 사는 국내 주식을 하겠습니까? 근데 유예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내일은 주말이니까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일단 좋으니까, 네. 분위기는 좋으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ST타운을 만들고 나서 나를 초대하세요. 제발 좀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쪽으로, 좋은 집으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모여 살든가. 네. 그 매일 아침 체조로다가, 네. 그 미국 경시 보면서 아침 시향을 들는 거야. 라이브로 들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렇게 합시다. 네. 뭐, 가구가 한 1000세대 정도면 될 것 같죠? 네. 오케이. 해보자고요. 아파트로다가 이렇게 막 한 100동 좀 짓든가. 네. 합시다. 네. 펜트하우스로다가 가운데가 홀 해가지고. 해주세요! 자, hit소리 그만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내일도 잘 해보자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